안녕하십니까. 오랜만이죠. 반갑습니다. 벌써 네 번째 강의네요. 오늘 이제 슬슬 적응이 되지 않습니까? 전 조금씩 이제 좀 자연스러워지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뭐 저보다 훨씬 어리고 젊고 유능하니까 그 변화에 이렇게 어떻게 슉슉 잘 적응하는 편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훨씬 마음이 조금 더 편해졌을 것 같긴 해요. 이제 첫 시간 때처럼 막 온라인 클래스를 들어가서 막 이 웹캠 속에 있는 제 얼굴을 보고 이러는 게 낯설진 않죠. 좀 귀찮을 뿐이지, 아침마다 일어나서 보려면. 근데 뭐 학교를 나오는 것보다는 훨씬 마음보다 몸은 편하니까 또 차차 적응이 돼가지 않을까 싶네요. 아마 이렇게 적응이 되다 보면은 이제 좀 편하다 싶은 순간 계약합니다. 나와 하고 그때 다시 가방 메고 나오시면 되고. 자, 오늘 할 내용은 학습지 여러분들 앞에는 4번 펼쳐져 있어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펜 들고 있어야 합니다. 펜 오른손에 들고 학습지 앞에 4번 놓고, 오늘은 국가의 성립과 발전, 어느 나라부터? 한나라부터 볼 거예요. 여기 밑에 보면은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했던 나라들이 순서대로 쭉 써 있거든요. 우리 구체적으로는 못하더라도 아주 간단하게만 하고 짚고 넘어갑시다. 먼저 하나라는 기억하겠지만 문헌상 책 속에서 존재하는 최초의 나라였고요. 유물은 오늘날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굉장히 분분한 나라다. 자, 두 번째 상나라. 상나라는 실제 존재했다고 확인이 된 나라예요. 된 나라고, 그 실제 존재했다고 확인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유명한 유물이 남아있죠. 무슨 문자? 신정정치의 상징이었던 점을 쳐서 정치를 하는 갑골 문자가 남아 있습니다. 이 상나라가 무너진 뒤에 주나라가 다시 등장을 하는데, 이 주나라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세 가지만 알아두시면 됐었어요. 첫 번째, 주나라에서는 봉건제도라는 것을 활용해서 지방과 중앙을 중심으로 나라를 유지하려고 했다. 봉건제도 기억하죠? 우리 친인척, 뭐 이모, 삼촌, 뭐 조카, 아들, 아버지, 딸에게 토지와 백성을 지급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대가로 충성을 요구하는 거예요. 군사든지 뭐 곡식이든지. 근데 이게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핏줄이 묽어지면서 옅어지면서 주나라가 붕괴되는 이유가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와 상을 무너뜨리고 이 주나라를 만든 것은 누구의 명이다? 하늘의 명이다 라는 천명사상.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너희 백성들을 덕으로서 가르칠 것이다. 덕치주의. 요 세 가지를 알아두시면 되는 게 주나라예요. 말했지만 이런 주나라가 봉건제도를 했고, 봉건제도가 점점 느슨해지면서 결국 무너지는 그 시점이 우리는 무슨 시대다? 춘추 전국 시대였고, 이 춘추 전국 시대에 중국 대륙을 통일시켜 새로 등장한 나라가 진나라, 진시황. 자, 진시황 간단하게만 이야기해볼까? 봉건제도, 이거 의미 없더라. 나는 능력대로 관리 뽑아서 군현을 나눈 다음에 거기에 관리들을 투입시킬 거야. 무슨 제도? 군현제도를 최초로 실시한 국가가 진나라고요. 이거 외에 내용 되게 많았어. 예를 들어서 뭐 문자를 통일한다, 도량형을 통일한다, 화폐를 통일한다, 그리고 도로망을 정비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사상을 법가라고 하나로 통일시키는 과정에서 뭐 상을 주고 벌을 주는 신상필벌을 확실하게 하기도 하고, 그 외에 다른 뭐 유가나 도가나 묵가 이런 것들은 전혀 용납하지 않는, 학자는 땅에 파묻어버리고 책은 불질러버리는 분서 갱유 등을 했다는 것도 배웠어. 자, 그러다가 이 진나라가 무너지게 된 가장 큰 계기는 너무 가혹한 엄격한 통치를 백성들이 견디지 못했고, 그 결과 진승과 오광이라는 사람이 일으킨 난에 의해서 무너지고, 그 뒤에 우리가 오늘 배울 한나라가 등장한다는 것까지 했어. 오늘은 한나라 할 거야. 자, 한나라 시작. 넘어갑시다. 요거예요. 요건데, 여러분들이 오늘은 한나라를 중심으로 배울 거고요. 한나라만이 존재했던 게 아니고, 한나라가 존재했을 그 당시에 그 위에 유목민들은 흉노족이 있었고요. 그 오른쪽에 다른 농경민들은 우리 역사, 고조선이 위치했던 시기야. 그래서 한나라를 배우면서 동시에
그 동시대에 살았던 흉노는 한나라와 어떤 관계였을까? 고조선은 한나라와 어떤 관계였을까? 이걸 차례대로 알아가 볼 겁니다. 순서대로예요. 한나라를 만들었던 고조부터 시작해서 다음 페이지에는 한무제, 한나라의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한 문제 볼 거고 그 다음은 이제 전성기를 누렸으니까 바닥으로 다운해야죠. 쇠퇴기 나오고 그 다음엔 또 다른 나라, 신나라 등장, 다시 한나라 등장. 왜 한나라가 다시 등장하는지 이따 설명할 거야. 그리고 마지막 삼국시대까지 하면은 오늘 수업은 끝납니다. 자, 첫 번째. 진나라를 무너뜨리고 새로 등장한 한나라. 자, 일단 다시 깨끗하게 칠판을 정리한 뒤에 한나라의 고조가 진나라를 무너뜨리고 다시. 자, 한나라의 고조가 진나라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인 한나라를 세웠습니다. 자, 얘들아,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 과거에 우리가 잘못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거든. 내가 옛날에 내가 그걸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라고 과거를 되돌아볼 줄 알아야 똑같은 실수를 미래에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현명한 우리 한나라의 고조, 이 첫 황제는 이런 생각을 해. 우리 전에 하나라도 있었고 상나라도 있었고 주나라도 있었어. 진나라도 있었어. 그 나라들을 다 무너지고 지금 우리 한나라가 등장했어. 우리 한나라가 대대손손 아주 만만세를 누리려면은 절대 멸망해서는 안 돼. 그렇다면은 전 나라들이, 이전에 있던 나라들이 왜 멸망했는지를 알아야 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고민에 빠진 거야. 우리 한나라 이전에 진나라가 왜 망했을까? 물론 이유는 아주 많았을 거야. 근데 이 한나라의 고조는 진나라가 망한 가장 큰 첫 번째 이유를 이거로 뽑은 거야.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했어. 왜? 진나라의 아주 엄격한 가혹한 통치 때문에. 정이 없어요. 그냥 잘못하면 다 죽여. 잘못하면 다 벌 주고요. 잘못하면 다 감옥에 때려 넣어버려. 백성들이 아무런 융통성이 없으니까 나라에 충성을 못 바치지. 그래서 이 진나라의 엄격하고 가혹한 통치가 진나라를 망하게 했어. 근데 이 엄격하고 가혹한 통치는 진나라의 어떤 사상 때문이야? 모든 걸 법으로 해결하라는 법가 때문이야. 그럼 나는 이 나라를 유지시키려면 법가를 어떻게 해야 돼? 없애야 돼. 근데 이게 사상이라는 게 한 번에 무 자르듯이 없앨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일단 얘기하죠. 나는 법가를 완화시킬 것이다. 그럼 백성들과 이제 신하들이 얘기할 거야. 법가는 이전 나라를 지키는 기둥 같은 거였는데 그럼 다른 기둥을 세울 건가요? 그러니까 한나라 고조가 얘기하지. 세울 거야. 뭘로? 나는 힘으로 백성들을 다스리려는 게 아니고 덕으로, 마음으로 다스리려는 유가를 실시할 거야. 이 유가의 다른 말이 유학이에요. 이 유학이 점점 발전하면서 나중에 우리가 조선시대, 고려시대에 등장하는 유교가 됩니다. 유교가. 어른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친구와 우애좋게 지내고 어려운 사람을 보살피고 이런 아주 인간적인 것들. 더 이상 법으로 무언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거야. 우리 인간적으로 백성들 좀 다스리자.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법가를 완화하고 유가를 장려하는 게 한나라 고조 때부터야. 이게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잖아. 우리들 마음 깊숙한 곳에 다 스며져 있잖아. 그래서 한나라 고조의 법가 완화, 유가 정책이 잘 나와요.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진나라가 이 법가 말고 또 뭐 때문에 망가졌나 살펴본 거야. 한고조는 이 생각을 해요. 진나라는 군현제라는 걸 사용을 했어. 근데 이 군현제는 자기 혈연, 친인척 관계없이 능력만 좋으면은 내가 군현이란 걸 설치해서 거기에 능력 좋은 관리들을 갖다 꼽는 게 군현제였어. 근데 어떻게 됐어? 진나라는 금방 망했어요. 왜? 이 사람들이 나중에 배신 때리거든. 왜? 나랑 친한 내 가족들이 아니거든. 언제라도 내 등을 돌릴 수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야. 그래서 고민에 빠지지. 군현제는 나라가 위험할 때 크게 보탬이 안 된다. 그러면 뭐가 있을까? 진나라가 망하기 전에 종이 치네요. 진나라가 등장하기 전에 주나라가 있었죠. 근데 기억나니? 이 주나라는 군현제가 아니었어. 뭐였어? 봉건제였어. 진나라와 정반대로 능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나를 절대 배신하지 않을 것 같았던 나의 친인척들을 갖다 꼽는 거였거든.
근데 주나라가 망했잖아. 왜? 시대가 흐르면서 이 핏줄이 점점 옅어진다니까? 한 고조가 고민에 빠진 거야. 아니, 주나라는 핏줄을 갖다 썼는데 망했어. 그래서 진나라가 9년제로 능력을 중시했는데 또 망했네. 그럼 이 두 개를 어떻게 할까? 섞어보자. 섞어보자. 모든 제도에는 장점들이 있고 단점들이 있다. 우린 단점을 빼고 뭐만 가져간다? 장점만 가져간다. 그게 한나라 고조가 실시한 군국제예요. 쓰세요. 9년제와 봉건제를 합쳐서 그 장점만 쏙쏙 빼먹으려고 했던 제도가 군국제야. 단순해요. 봉건제는 뭐였어? 다 친인척들한테 토지와 백성을 주고 그걸 대가로 충성을 요구하는 거였거든. 근데 반대로 진나라에서 했던 9년제는 친인척 관계없이 능력만 좋으면 관리들에게 땅이랑 백성들을 주고 충성을 요구하는 거였어. 근데 둘 다 문제가 있었어. 그럼 두 개를 뭐 해야 돼? 섞어야지.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 지도를 기준으로 하면은 황제가 서울을 지배하고요. 황제의 영향력이 그나마 닿을 수 있는 가까운 경기도 지역은 9년제를 씁니다. 여기는 혹시나 배신 때리면 내가 바로 가서 징벌할 수 있게. 여기는 9년제를 쓰고 누구를 파견하는 거야? 능력 좋은 관리들을 파견을 해요. 나의 혈연과 관계없이. 그리고 나서 조금 더 먼 지역, 오늘날 우리나라로 치면은 부산, 대전, 대구 이런 먼 지방도시. 여기는 누군가가 은밀하게 반란을 준비하고 있으면 내가 알아챌 수가 없잖아. 머니까. 그리고 알게 되더라도 내가 진압이 늦잖아. 그래서 조금 더 신뢰를 가질 만한 친인척들을 등용을 해요. 왕과 가까운 곳은 9년제를 쓰고 왕과 먼 지방은 봉건제를 씁니다. 이게 군국제야. 아주 중요해요. 시험에 잘 나와요. 자, 지금 우리 얘들아 여기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무제랑 이거 아니고 다 고조에 대한 설명이에요. 헷갈리면 안 된다. 지금 표가 이렇게 돼 있는 거는 그냥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우라고 써놓은 거야. 자, 고조가 법가 완화하고 육아와 유학을 장려했고 첫 번째, 두 번째 9년제와 봉건제를 섞은 군국제를 사용합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어느 정도 이 나라의 기틀을 다져왔어. 근데 한나라 고조는 고민에 빠졌어. 왜? 우리나라를 호시탐탐 노리는 위에, 우리 머리 위에 못된, 한나라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야. 못된 유목민이 있어요. 이게 누구야? 이 지도 보세요. 흉노야. 흉노는 대표적인 유목민이에요. 여러분들이 동아시아사를 배울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유목민이야. 반대로 전하는 알겠지만 당연히 농경민이죠. 중국사는 유목민과 농경민의 아주 많은 싸움이 핵심이에요. 자, 한나라 고조가 저 머리 위에 흉노 불안해. 자꾸 우리 쳐들어올 것 같아. 요즘 자꾸 국경을 침입해. 변경을 들락날락하네. 안 되겠어. 우리가 먼저 치자. 해서 이 한나라의 고조가 먼저 흉노를 때립니다. 근데 생각보다 흉노가 강해. 그래서 흉노에 져요. 이 전투의 이름이 백등산 전투야. 이 백등산이라는 곳에서 대패를 해요. 심지어 포로로 잡혀요. 나중에 풀려나지만. 그래서 풀려나는 대가로 한나라가 이 유목민들한테 우리가 앞으로 너희한테 선물을 갖다 바칠게. 1년에 뭐 쌀을 100가마니씩 줄 테니까 이거 먹고 전쟁 벌이지 말자 하고 한 발 뒤로 물러서요. 그래서 흉노 입장에서는 땡큐 알았어 하고 곡물을 공급받는 대가로 한나라와의 평화를 유지시켜줘요. 한나라 입장에서는 정말 쪽팔리고 부끄러운 짓이고 흉노 입장에서는 땡큐지. 우리는 맨날 중국 저 농경민들 사는 곳이 부러웠는데 저놈들이 이제 우리에게 선물을 주네. 우리가 세지긴 했나 보다 라고 좋아하겠죠. 자, 그렇다면은 이 한나라가 중국을 통일했던 진나라를 무너뜨리고 새로 등장한 나라일 만큼 사실 강한 나라였는데 이 한나라가 도대체 왜 그 유목민들이 세운 나라에 졌느냐? 왜냐하면 이 당시 하필이면 한나라 고조가 등장했던 이 당시가 흉노족이 아주 강하게 막 일어나고 있었던 시기였던 거야. 특히 이 흉노의 대장이었던 누가 등장한 시기야? 묵특선우라는 사람이 등장한 시기예요. 자, 이름 좀 특이하지? 이거 뭐냐면 얘들아, 묵특은 사람 이름이야. 사람 이름이고 이 선우는 이 흉노족이 왕을 일컫는 명칭이에요.
중국은 황제라고 부르지. 우리 고려 조선은 왕이라고 불렀고 흉노는 선우라고 불러요. 뭐 민욱 선우, 뭐 주한 선우, 뭐 민식 선우 이런 식으로 이름 뒤에 선우자를 붙입니다. 쌤 그게 중요한가요? 엄청 중요해. 왜냐면 자 이거 일단 지울게요. 여러분들 프린트 이거 4번 보면은 갑자기 다른 선생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자 여러분들 프린트 4번 보면은 제일 왼쪽 위에 그 흉노 밑에 요 파트 글씨 있죠. 필기 여기 이거 자 이 파트 필기 있는 곳 말고 그 오른쪽에 요 표 있을 거야. 여기 선우라는 흉노의 왕이 존재하고 그 밑에 왕을 받드는 아주 고급 귀족 관리 우골 도후 뭐 이쪽에는 좌골 도후 뭐 밑에는 선우 밑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우방이 있고 뭐 좌방이 있고 이거 있죠. 이 표가 아주 잘 나와요. 이름만 들어도 뭔가 좀 독특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가 중요하냐면은 시험 문제에 이 표가 딱 나왔을 때 이거 어느 종이구나. 이거 흉노족이구나. 얘는 특징이 뭐더라? 유목민이구나. 이거를 파악하려고 만든 표야. 이거 하나 얘기해줄게. 여기에 이런 식으로 나오진 않아요. 뭐냐면 이렇게 좌골도에 이렇게 빈칸을 넣은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네모칸 쳐서 뭐 기억에 들어갈 흉노의 관직 이름은 이딴 건 안 나온다고. 이런 거 안 나오고요. 그냥 이 전체 표를 제시하고 이 표가 나타내는 민족이 어느 민족이었냐. 유목민족이었고 그 중에 흉노였다. 흉노가 이 시기에 한과 어떤 식으로 싸웠고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이런 게 시험 문제에 잘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표 전체를 보고 이게 흉노를 나타내는 거구나 라는 것까지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알겠니? 자, 그래서 이 한나라 고조가 백등산 전투에서 패배했던 가장 큰 이유는 하필이면 이 시기가 흉노의 전성기였던 묵특선우가 왕이었을 때예요. 자, 그럼 이번엔 잠깐 넘어가서 한나라 그 흉노의 특징 한번 봅시다. 동시대니까. 자, 먼저 어느 전투에서 승리한다? 백등산 전투에서 승리해요. 묵특선우 때 한고조와 묵특선우와 싸워서 백등산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요. 흉노가 한나라에게 얘기해. 야, 너희 우리에게 곡물 바칠 거지. 그래야 평화를 유지시켜줄게. 그리고 또 하나 요구 조건이 있어. 뭔데? 하니까 얘기하지. 우리는 물자들이 많이 부족해. 왜? 유목민이잖아. 그래서 너희와 우리나라 국경에 시장 하나 설치하자. 그래서 정기적으로 교류를 하자. 대신 우리에게 물건을 싸게 내놔라. 라고 해서 흉노가 한나라와의 국경 사이에 시장도 설치해요. 이건 흉노의 요구 조건으로 한나라가 들어준 거야. 왜냐면 그래야 평화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 이래서 나라 힘은 세고 봐야 돼요. 자, 그래서 국경에 시장도 설치하고 동시에 흉노의 크기가 이만큼 커지면서 지금 한나라 머리 위에 꼭대기 있잖아. 그러면서 한나라에서 물건을 이렇게 가져오는 거야. 시장을 통해서 가져온 다음에 이 물건을 이쪽 흉노의 서쪽 지역에 있던 다른 나라들한테 왕창 갖다 팔아요. 왜? 한나라의 물건이 좋긴 좋거든. 여기 있는 나라 중에 가장 유명한 나라가 월지라는 나라도 있고요. 동호라는 나라도 있고요. 많아요. 그래서 이 동호와 월지 지역을 지배하면서 한나라와 동호 월지 사이에 무슨 무역을 진행한다? 중개무역을 진행한다. 그 결과 막대한 이익을 얻는다. 이게 한나라 고조시대의 한나라와 흉노와의 관계야. 무슨 무역? 중개무역. 자, 오랜만에 듣지? 길다. 좀만 참으세요. 자, 여기 가리키 얘들아 여기 놨으니까 열로 놓을게요. 열로. 자, 지금까지 우리가 한나라 봤고 한나라 고조 시절에 흉노가 어떤 상태였고 흉노와 어떤 관계를 가졌는지까지 봤어. 자, 근데 흉노만 보면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봐야 돼? 위만 조선까지도 우리는 봐야 돼요.
왜냐면 이 시기에, 자 여기 한번 다시 지우겠습니다. 이 시기에 한나라 머리 위에는 흉노가 있었고요. 한나라 머리 위에 흉노만 있던 게 아니고 누가 있었거든. 여기에 요 땅에 고조선이 있었거든. 특히 고조선 중에서도 단군조선이 아니고 어디야? 위만조선. 단군조선과 위만조선이 어떻게 다른지는 한국사 때 했어. 그래서 지금은 그냥 넘어갈 거예요. 자, 위만조선이 한나라 고조 때 있던 동시대의 나라다. 자, 위만이 철기를 가져와서 한나라 왕을 반란을 일으켜서 한나라의 정권을 잡고 위만조선을 새로 등장시켰죠. 그래서 철기문화를 확산시켰어. 막 발전했어. 그러다가 여기 한나라가 있고 여기 고조선 있잖아. 이거를 요 부분을 확대하면요. 요 옆에 요 사진이 되거든. 위에 한나라가 이렇게 있고 고조선이 이만큼 있고 이 밑에 진나라가 있어. 나중에 이게 쪼개져서 마한, 변한, 진안이 되고요. 그 마한, 변한, 진안이 백제, 신라, 가야가 된단 말이야. 백제, 신라, 가야가 되기 전에 진나라의 상태예요. 자, 그래서 이 고조선이 위에 한나라와 아래 진나라 사이에서 아까 흉노와 마찬가지로 무슨 무역을 한다? 중개무역을 해요. 중개무역을 해요. 자, 그럼 봐봐라. 한나라가 나라를 세웠어. 진나라를 무너뜨리고. 그래서 잘 나갈 것 같아. 근데 계속 맘에 걸리는 두 나라가 있어. 어디랑 어디야? 우리 한나라와 저쪽 서역지방 사이에서 중개무역으로 돈을 버는 누구? 흉노가 맘에 걸려요. 심지어 그 옆에 조그만 나라. 어디? 우리 한나라를 사이에 두고 고조선, 이 한나라와 사만 사이에서 중개무역 하면서 돈을 버는 이 고조선도 자꾸 맘에 걸려. 아니 지금 제주는 곰이 부리고 제주는 곰이 넘고 돈은 사람이 번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 우리를 중간에 두고 계속 다른 나라들이 이득을 보내? 안 되겠어. 저놈들만 사라지면은 우리가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이 들기 시작하지 않겠니? 그래서 이 고조가 죽고 나서 등장한 한나라의 누구? 무제가 드디어 어느 나라들을 정복해 나가기 시작해. 첫 번째 흉노를 정복하기 시작하고요. 두 번째 고조선을 정복하기 시작해. 결과적으로 얘기하면은 흉노는 정복까지 못하고요. 멀리 바깥으로 내쫓고요. 한나라는 그 고조선은 뭐 해버려? 아예 무너뜨려 버리지. 이 얘기는 우리가 한국사 배울 때 한 번 또 했던 내용이야. 그래서 한번 반복하는 식으로 이따가 2부에서 할 거야. 자, 정리하겠습니다. 한나라가 고조의 등장으로 나라의 기틀을 만들어 나갔다. 법가를 완화하면서 유학을 장려했고 9년제와 봉건제를 합친 군국제를 설치했고 흉노의 패배를 했다. 어디서 백등산 전투에서 그 과정에서 흉노는 묵특선우가 왕이었고 시장을 설치하는 등 서역과 한나라 사이에서 중개무역으로 왕창 돈을 벌었고 동시에 고조선도 한나라와 사만 사이에서 열심히 돈을 벌었다. 이게 꼴미운 한나라의 무제가 등장하면서 이 두 나라를 정복해 나가기 시작했다. 다음 파트가 한무제의 정복 사업입니다. 자, 2부에서 볼게요. 안녕.